네, 반갑습니다. 경설철학입니다. 오늘은 남자분 입장에서 남자 입장에서 재관 독림, 재관 독림이라고 하죠. 재관 독림이라는 건 재성이란 이제 재성을 말하죠. 재성이니까 이 안에 편재와 정재가 들어가겠죠. 이렇게 해서 재성을 말하고 관성이라는 건, 관이라는 건 관성을 얘기하죠. 관성인데 정관, 편관 이렇게 해서 재관 독림이다 이거죠. 재관 독림이라는 거는 같이 있다라는 얘기죠. 같이 있다. 독림, 숲을 이뤘다. 같이 있다 이런 얘기인데 여자는 아니고 남자 사주에서 얘기입니다. 그러면 갑술 남자일주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지장간에 신이 있고 정이 있고 무토가 있죠. 지장간에 신이 있고 정이 있고 무토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남자 갑술일주 입장에서 정관이 되죠. 신금은 금금목 하니까 플러스고 마이너스니까 정관이 되고 경금이면 편관이죠. 플러스는 편관이 되고 마이너스니까 정관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편재, 여기 이제 편재가 되죠. 이 편재가 되는데 편재와 정관을 지장간에 가졌다는 얘기죠. 지장간 속에 재관 독림했는데 동주에 지장간에 정관과 편재 혹은 정재와 편관, 재성과 관성을 이렇게 지장간에 깔고 있으면서 내가 내 일주에 깔아야죠. 일지에 깔아야죠. 이렇게 일지에 깔면 이런 거를 이제 재관 독림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재관 독림이다. 재와 재성과 관성을 가졌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무슨 얘기냐? 결국은 돈도 있고 여기서 보면 편재니까 무술 편재, 술 중에 무토 편재니까 큰 돈이 되죠. 큰 돈이 되고 또 관도 있잖아요. 관. 그러면 남자가 재관을 가졌으면 뭐 다 가졌죠. 세상 모든 걸 다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명예를 가지고 관이 명예지 않습니까? 명예를 가지고 편재 큰 돈을 가졌어요. 그러면 돈과 명예를 가졌으면 남자가 가질 건 다 가졌죠. 한 세상 태어나서 이렇게 올려봅니다. 항상 이렇게 띄우는 거 천간에 올리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올려보면 정관이죠. 정관을 가졌고 술 중에 무토를 올려보니까 편재가 돼요. 그럼 이 사람은 갑술일주는 정관과 편재를 가졌으니 재관 독림이다. 재관을 가졌으니 인생살이가 살만하다. 남자가 처음에 태어나서 재관을 가졌으면 뭐 다 가진 겁니다. 다 가진 겁니다. 얼마나 좋은 사주죠. 좋은 사주가 된다는 거죠. 특히 이제 재성과 관성에 있어서 그러면 이제 그 관성이라는 건 명예도 되고 이제 자기 어떤 그 자식도 되는데 이렇게 보면 자식보다는 또 이제 편재도 당연히 부인도 되지 않습니까? 부인도 되는데 이렇게 쭉 통변해서 사주를 이렇게 통변하다 보면 이 부친 자식보다는 그냥 본인의 돈과 명예 이렇게 보는 게 더 타당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게 더 좋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돈과 명예를 가지는 사주다. 꼭 갑술이라고 해서 다 좋은 부인을 갖고 좋은 자식이 있고 좋은 부인을 얻고 부친이 또 나에게 많은 덕을 베풀고 도움이 되는 부친이다.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죠. 그렇지는 않으나 갑술일주가 되면 일단 편재와 정관을 가졌으므로 그럴 확률이 높더라. 돈과
명예를 얻을 수 있는 확률이 갑술일주는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 재관 독립이면 첫 번째 이제 뭐 이혼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 이혼 이렇게 이런 건 가졌지만 돈과 명예를 가졌지만 이혼수가 있다. 또 그 혼신 혼전 예, 혼전 임신한다. 임신한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세 번째는 이제 이혼 두 집 살림한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이혼한다. 이게 남자가 재관 독립을 가지면 이혼한다. 혼전 임신한다. 또 두 집 살림할 수 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사주 원국을 다 봐야겠지만 이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갑술일주가 이렇게 갑술만 있으면 술이 하나면 괜찮은데 만약에 이렇게 술술이 이제 복음이라고 하죠. 복음 저는 이제 이걸 충으로 보죠. 복음충. 충이 있다. 뭔가 좋지가 않죠. 엎드려서 신음하다. 엎드릴 먹자. 엎드려서 신음하다. 신음하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충으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있느냐. 이 안 좋은 쪽으로 이 갑술이 재관 독림인데 재관 독림이 술이 하나 더 있잖아요. 그럼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두 집 살림이 되는 거죠. 두 집 살림이 되죠. 이럴 때는 두 집 살림하거나 이혼하거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갑술이 이렇게 있고 또 술월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똑같이 여기 신정부가 있는 거죠. 신정부가 이렇게 있고 여기도 신정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갑의 입장에서는 편제가 있고 여기도 편제가 있고 정관이 있고 여기 정관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두 집 살림이잖아요. 그래서 술술이 충하는 거죠. 복음충. 충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두 집 살림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남자가. 왜냐면 여기도 부인이 있고 여기도 자식이 있고 여기 내 자리니까 내 공간이잖아요. 그럼 내 공간에 왔으니까 내 부인이고 내 자식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재관독림은 이 복음충을 꺼린다. 복음충하면 두 집 살림하거나 이혼하거나 또 혼전 임신할 수 있다. 혼전 임신이야 뭐 하고 결혼하면 되는 거니까 낼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러면 여기 연지에 이렇게 술이 이렇게 있잖아요. 같은 얘기죠. 이렇게 신정부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한 명 예를 들어서 또 파혼도 있더라고요. 파혼. 예, 결혼할 뻔하고 거의 이제 할 뻔했는데 파혼당하는 경우가 파혼하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연지에 있을 때 앞에 있잖아요. 옆에 있으니까 연지에 있고 일지고 월지 연지에 있을 때 그럼 이렇게 보면 이제 물어보죠. 혹시 한 명을 거치고 또 한 명과 결혼하는데 결혼했습니까? 결혼했다 그러면 지금 이 여자를 만나기 전에 한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하고 이혼했거나 아니면 파혼했거나 아니면 정말 그 결혼을 전제로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 사귀는 여자가 있죠. 한 5년을 사귀었다. 뭐 이렇게 하면 이제 거의 뭐 결혼 안 했지만 거의 부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정도 되죠. 뭐 7년 이런 식의 사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사귀었던 여자와 술술 복음하고 이 여자하고 이제 이렇게 결혼이 성립되는 거죠. 혹은 파혼했거나 이렇게 오래 사귀진 않더라도 사귀기 직전에 파혼하고 여자와 파혼하고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어요. 또 여자랑 살다가 이혼을 하고 다시 이 여자하고 사는 경우가 있죠.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두 집 살림 할 수 있죠. 두 집 살림 무토가 이렇게 올라오면 무술 이러면 두 집 살림 하겠죠. 정술, 신술은 없죠. 무토를 띄워놓으면 이 무토가 이렇게 올라와서 무술이니까 이렇게 되면 두 집 살림 할 수 있다는 거죠. 두 집 살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시지에 있을 수도 있죠. 갑, 술이 이렇게 있는 거죠. 신정부가 이렇게 있는데
술시에도 술시를 얻었다. 여기도 또 있잖아요. 신정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늦게죠, 늦게. 항상 이 50세 전, 여기는 후라고 그러죠. 그럼 늙음하게, 늦바람이 나서 두 집 살림할 수 있는 거죠. 또 이 본인 배우자, 본인 부인과 내 부인, 내 자식과 술술에 복음 충했으니까 이혼하고 일로 간목이 갈아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두 집 살림하거나 나중에 갈아타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배우자 공간에 있던 갈아타서 이 시지 자식 공간에 있는 시지의 술로 갈아타서 이혼하고 결혼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갑술인데 갑술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 신정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재관 독립이 돼 있는데 이렇게 돼서 이제 없어요. 술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돈과 명예를 얻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뭐 이혼하거나 이러지 않죠. 이혼하거나 뭐 이러지 않고 잘 산다 이렇게 보는데 이 술대운이 올 수 있죠. 술대운. 대운에 술대운. 물론 이제 술년도 오는데 술년도 오겠죠. 술년도 오는데 대운이 올 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복음이 되죠. 복음충 이렇게 항상 얘기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결혼을 안 했다면 이때 결혼할 확률이 높은 거죠. 이분은 많이 묻죠. 언제 결혼합니까? 언제 좋은 여자를 만납니까? 언제 좋은 남자를 만납니까? 이럴 때 남자가 와서 언제쯤에 좋은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가정을 꾸미고 아이를 낳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갑술인데 아직 결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술대운이 와요. 술대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술대운 무술년 이럴 때 결혼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술 안에 재와 관이 있기 때문에 또 내가 이 재관 독립이잖아요. 그럼 재관 독립에서 다시 재관 독립이 되는 이 술이 들어올 때 술대운에 결혼할 수 있는 거죠. 술대운에 무술년이 있었다면 이 무술년에 결혼하겠죠. 무술년에도 신정무가 이렇게 있으니까 결혼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결혼을 했어요. 이분이 결혼해서 자식도 있어요.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술대운이 왔어요. 이러면 바람이 나겠죠. 바람. 이러면 이제 바람꾼으로 변하죠. 바람꾼이 되죠. 그래서 대운도 봐야 되는 거죠. 대운도 이 갑술 이게 재관 독립인데 술이 있으면 대운에서 술이 오면 다시 재관 독립이 발동이 되는 거죠. 대운에서 왔기 때문에. 그러면 결혼을 안 했다면 이때 결혼할 것이고 술년도 마찬가지죠. 이 술년에도 지나온 무술년에도 발동이 되는 거죠. 이런 사건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이분이 이미 결혼을 했다면 술대운이 오면 바람이 날 확률이 높다. 두 집 살림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이분과 이혼을 하고 이 술대운에 일로 갑이 이 받고 타는 거예요. 지지를 받고 타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거죠. 갑술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있는데 술대운이 왔어요. 술대운. 결혼을 했어요. 그럼 내 자식이 있고 부인이 있어요. 이미 결혼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남자분이, 갑술 남자분이. 술대운이 왔으면 쉽게 얘기하면 다시 갈아탈 수 있다는 거죠. 이쪽으로. 버리고 일로 가는 거예요. 대운 따라 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기 당연히 신정무가 있으니까 재관 독립이니까 재관 독립이 또 하나가 들어왔잖아요. 이렇게 되면 두 집 살림한다. 아니면 여기를 정리하고 일로 갈아타서 재혼한다. 재혼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이렇게 놓고 내가 두 집 살림 하든 혹은 그냥 바람만 피울 수 있는 거죠. 갑술이 바람만 피울 수 있는 거죠. 갑술이 바람만 피울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를 정리하고 이렇게 갈아탈 수도 있는 거죠.
갈아탈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갈아탔어요. 갈아탈 수도 있고, 아니면 갈아타지 않더라도 바람을 피울 수가 있어요. 그럼 언제 들키느냐? 이 진년이 오면 들키죠. 진년이나 진월에. 진술충하니까, 진술충하면 이 계고대 열려버리죠. 열려서 신정부가 천간에 튀어나오는 거죠. 신도 튀어나오고 계고됐다고 그러죠. 계고 무토도 이렇게 진술충 딱 때리면 다 튀어나와요. 이렇게. 그럼 세상 밖으로 나왔잖아요. 세상 밖으로 숨겨놨던 내 여자와 내 자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바람 피는 경우에 이 진년이나 진월이 오면 숨겨놨던 여자가 밖으로 자식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두 집 살림을 했거나 그러면 들통이 난다는 거죠. 밖으로 세상 밖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술이 있는데 진년이 왔어요. 그래서 임진년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두 개잖아요. 여기도 내 자식과 부인이 있고 여기도 내 자식과 부인이 있으니까 바람필 확률은 높죠. 두 집 살림하거나 바람필 확률이 높잖아요. 임년에 진수충을 딱 때리면 순중에 있는 신이, 정이, 무토가 천간으로 이렇게 계고돼서 튀어나옵니다. 그럼 세상에 드러났잖아요. 두 집 살림하던 자식. 또 두 집 살림하던 내 마누라, 내가 바람피던 내 여자가 세상에 드러났으니까 이럴 때 이제 들통 나는 겁니다.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 충 받을 때, 이럴 때, 임진. 충 받을 때, 또, 형충에 계고되니까, 미년에도 마찬가지죠. 미년에도, 술미형하면 계고되고, 여기서 미대운, 진대운, 대운을 보면, 진대운, 미대운, 또 미년, 진년에, 이렇게 두 집 살림하던 거, 혹은 숨겨놨던 애인이 세상 밖으로 튀어나와서 내가 뭔가 좀 곤란스러운 일을 망신을 당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재관 독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